Nuclear launch detected. 경고. 지금부터 소개드릴 내용은 AWS 계정에서 삭제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내용과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계정에 핵폭탄을 떨궈서 아예 석기시대, 아예 하드 리셋, 계정을 아예 리셋해버리는 그런 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AWS 누크가 무엇이냐? 이 누크가 뭐죠? 뉴클리어 범, 즉 핵폭탄이죠. 그래서 AWS 누크는 오픈소스 서비스로 AWS 계정에서 삭제 가능한 리소스를 제거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AWS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AWS 계정에 초토화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완전히 깔끔하게 삭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건 오픈소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무서운 툴을 왜 쓰느냐, 여러 좋은 사용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AWS 계정을 하드 리셋하는 게 필요할 경우에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료한 프로젝트 혹은 없어진 부서의 리소스를 완전하게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서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누가 어떤 리소스를 어디에다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추적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엄청나게 큰 서비스라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리고 싶을 때, 두 번째는 뭐 테라폼 같은 거 테스트할 때 에러 등의 이유로 자잘한 알지 못한 리소스가 이제 남아버렸어요. 이거 다 일일이 추적해서 날리는 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거 IAC 테스트할 때 중간에 멈추거나 뭐 여러 가지 에러 이유로 뭐 삭제가 다 안 됐거나 제대로 프로비전 안 돼서 중간만 남아있는 그런 리소스들이 남았을 때 여러분께서 요거를 완벽하게 날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처럼 여러 번 계정을 돌려 쓰는 환경에서 계정을 정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도 강연을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 업체에서 이제 수강생들한테 AW 계정을 열어주는데 이제 한 교육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계정을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강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삭제할 수도 없겠죠. 거기다가 이 계정이 한 개도 아니고 뭐 몇십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리셋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계정을 주기적으로 리셋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샌드박스 같이 날릴 수 있는 경우, 이게 보안적인 이유로 뭔가 자잘한 리소스가 남지 않게끔 하는 거, 아니면 보안적인 이유 혹은 비용적인 이유로 자잘한 리소스가 남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이 AWS 계정을 하드 리셋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WS 누크는 말 그대로 계정을 완전히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언제나 실수를 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프로덕션 계정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AWS 누크 커맨드의 기능은 일단은 이걸 수행했을 때는 지울 수 있는 리소스만 출력을 해요. 그래서 이 커맨드를 여러분께서 잘못 입력했다 하더라도 리소스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는 no dry run이라는 이 플래그를 같이 명시를 해야지만 리소스가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WS 계정에 엘라이어스, 그 별명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WS 계정은 숫자로 구분이 되는데 숫자 말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자열을 닉네임으로 보조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WS 누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 말고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스트링 문자열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카운트 와이드로만 확인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엘라이어스 자체에 프로드라는 문자열이 있으면은 아예 수행을 안 해요. 내가 심지어 날리고 싶더라도 이 문자열에 이 엘라이어스 별명에 프로드가 있으면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컴피그 파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컴피그 파일에는 특정 어카운트 아이디를 블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 명령이 수행되더라도 나는 이 어카운트 아이디가 타겟이 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어카운트 아이디 블럭을 위한 이 블랙리스트를 비울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는 넣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블럭 시킬 어카운트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를 넣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요거를 그냥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덤이라도 넣어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프로덕션 어카운트 리스트를 블랙리스트에다 넣어놓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누군가가 실수로 요 명령을 수행할지도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리소스를 삭제하고 싶은 어카운트 아이디가 있다면 그것을 또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블랙리스트에도 없어야 되고 또 명시적으로 제가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안정장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수행되면 완전히 깔끔하게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히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config 파일엔 뭘 명시할 수 있느냐? 삭제할 리전을 일단 명시할 수 있고요. 직접 리전 이름을 명시하거나 혹은 글로벌 서비스라면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프론트 같이 그런 서비스라면은 글로벌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 블록리스트 명시적으로 제외할 AWS 계정 아이디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덕션 계정을 기입하신 걸 추천해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 이상 필요하고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소스를 삭제할 계정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리소스를 삭제할 핵폭탄을 떨어뜨릴 AWS 계정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리소스들은 지우지 않을게 라고 필터링을 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S3라면 버킷 네임을 명시할 수도 있고 IAM 유저라면 IAM 유저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데 내가 명시적으로 몇몇 리소스는 삭제하지 않을게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타겟과 익스클루드에서 정할 수 있는데 타겟은 내가 명시적으로 지우기 위한 리소스 타입을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시하면은 내가 명시한 리소스만 지웁니다. 그리고 익스클루드는 뭐냐면은 명시적으로 지우지 않을 리소스 타입을 지정하고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타입의 모든 리소스를 삭제해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걸 제외하고 모두 삭제한다. 얘가 좀 더 강력한 거죠. 위험한 거고. 기타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RDS라든지 EC2라든지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딜리트 프로텍션 해제하는 거 뭐 이렇게 다양한 플래그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에 넣어놓은 요 GitHub 문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고려하실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처음에 회사에서 여러분께서 사용한다면 반드시 두 번 체크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조금 뒤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컨피그를 보고 다른 분한테 리뷰를 받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 수행하시면은 회사에서 몇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픈 서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OS 패키지는 익스클루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잡아먹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많이 뭔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거는 익스클루드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데모에다는 익스클루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온갖 예상하지 못한 리소스가 날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현재 버전에서는 별도의 설정이 없다면 디폴트 VPC도 날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아이덴티티 센터를 가지고 계정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교차 계정 설정에 필요한 리소스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지도 못한 리소스들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점 꼭 양지하시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날아가도 상관없는 그런 계정에만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로덕션에 절대로 쓰지 마시고 나 그냥 프로덕션에 몇몇 리소스 지울래 여기다 쓰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날아가도 상관없는 복구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계정에만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모로 제가 AWS 계정의 리소스를 전부 삭제해 볼게요. 근데 어드민 IAM 사용자와 특정 S3 버킷 하나만 제외하는 필터링을 같이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세히 넣어놓은 요 링크를 보시면은 여기 AWS 누크라고 써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AWS 누크의 자세한 사용법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지만 이렇게 엔드포인트 설정이라든지 뭐 필터링 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라면 어드민의 어드미니스트리 액세스가 폴리시가 어태치된 거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위한 AWS 계정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여기 IAM에 가셔가지고 요렇게 alias 즉 어카운트 alias 어카운트 닉네임을 꼭 설정하셔야 돼요. 요게 설정이 안 돼 있다면은 AWS 누크에서 아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요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면 요거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숫자만 보면.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자열을 요구를 합니다. 요게 있어야 되고요. 요거 설정하시는 방법은 IAM에서 상단에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에딧을 누르시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현재 유저 중에 어드민이라는 유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S3 버켓에서 제가 S3 가보시면은 TW 렉처 버켓이라는 요 버켓이 있는데 요거 두 개만 리소스를 지정하고 요거 제외하고는 모두 날려버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켓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대충. 네. 그 다음에 네. EC2도 좀 프로비전 하고요. 네. EC2 프로비전 하는데 이름은 테스트 EC2 그 다음에 키페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보안 그룹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안 그룹도 만들고 그래서 EC2도 이렇게 좀 올려보고요. 네, 올라갔죠? 거기다가 제가 뭐 보안 그룹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서큐리티 그룹에서 새로 방금 전에 만들어 본 보안 그룹 말고 테스트 SG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룰 뭐 아무거나 막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네, 대충 아무거나 만들고
요거 입력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소스를 많이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다양한 리소스들이 이렇게 이제 프로비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어카운트를 날리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맥을 쓰시는지 리눅스 쓰시는지 윈도우를 쓰시는지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여기 릴리즈 가셔가지고 이제 잘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즈용 뭐 리눅스용 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스 코드에 같이 드린 거는 컴피그 파일을 같이 드릴 텐데, 이 컴피그 파일 내용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리전을 결정해 놨는데, 일단은 US 이스트 1과 AP 노스 이스트 2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 어카운트 블랙리스트인데요. 제 중요한 어카운트, 제 메인 어카운트고 제 렉처 어카운트 이런 것들만 넣어놨고,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어카운트를 삭제할 요 어카운트 아이디를 넣고,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디폴트 VPC가 있죠. AWS 계정을 만드시면은 만들어지는 디폴트 VPC가 있는데, 현재 버전에서는 이 AWS 누크는 요것도 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번 쓰게 되면은 디폴트 VPC까지 날라가서 다른 몇몇 AWS 서비스들이 이 디폴트 VP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계정이 동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디폴트 VPC는 제가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정해놨냐, IAM 사용자 중에 어드민이란 이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가 있는 거, 요거는 제가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에 S3 버킷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 S3 버킷 중에 TW 렉처 버킷이라는 요 버킷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다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터링이 걸린 거 말고는 다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VPC 서큐리티 그룹, 네, 기본 VPC 서큐리티 그룹이 안 날라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OS 패키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픈서치에 이제 사용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요걸 이렇게 익스클루드 안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데모차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SSO 로그인을 살려두기 위함인데, 제가 지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싱글 사인온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요 부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있잖아요. 요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요게 날라가면은 우리 SSO로 요 계정이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터미널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윈도우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깔려있는 제가 요렇게 요거 AMD 윈도우 64용을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dir 치시면은 여기 AWS 누크가 있는데 cd AWS 누크. 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커맨드를 넣어놨는데, 여기 커맨드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그 컨피그를 할 때 요 리소스 네임들 요거 알고 싶으시잖아요. 요거 알고 싶으시면은 요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WS 이렇게 치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소스 타입이라고 명시를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리소스 타입이 쭉 나옵니다. 요걸 기반으로 하시면 돼요. 필터링 하실 때. 이건 계속 추가됩니다. 참고로. 자, 일단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거를 날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AWS 크레덴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로컬에다가 AWS 누크라는 요 어드민 권한을 가진 것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뭐냐면은 이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울 수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프로파일로 이렇게 AWS 누크라고 해놨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요 커맨드 AWS 누크 프로파일을 사용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명은 AWS 누크, 여러분의 프로파일 쓰시면 됩니다. IAM 프로파일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일 먼저 엘라이어스를 요청해요. 요 아이디는 좋은데 요 엘라이어스 한 번 더 입력해라. 왜? 네, 그만큼 무서운 거니까. 너 정말 그렇게 할래?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요 엘라이어스를 복사에다가, 네, 요게 아니죠. 네. 요거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쭉 찾으면서 어떤 리소스를 지울 수 있는지를 얘가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울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지울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찾습니다. 요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리소스가 많으시다 그러면은 더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161개 리소스 중에 6개를 날릴 수 있대요. 그 다음에 155개는 필터링이 됐다고 합니다. 필터링 된 것 중에는 저희 그 컨피그 파일에서 제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지울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요거 대신에 우리가 6개를 지울 수 있다고 뜨는데요. 요것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진짜니까 여기 노 드라이런 요거를 같이 명시해서 입력해 줘야겠죠. 요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한 번 더 엘라이어스 입력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요거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지우기 시작합니다. 리소스를 모두 지워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이터레이션 한 다음에 하나씩 지웁니다. 요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요 OS 패키지를 이렇게 익스클루드 해놓지 않으면은 훨씬 더 오래 걸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픈서치를 사용하신다면은, 그리고 오픈서치를 지우고 싶으시다면은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진짜로 너 찾은 거 요거 6개인데 정말로 지울래?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네, 계속 물어보는 게 귀찮을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지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fail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시트 볼륨인데 이제 다른 것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네,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벽하게 지워졌고 실제로 지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요 S3 버킷 중에 새로 고침하면은 제가 명시한 거 외엔 지워졌고요. 요 EC2 인스턴스도 새로 고침하면은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보안 그룹도 하나만 딱 남았죠. 네, 깔끔하게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은 리소스를 지우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우리가 명시한 거 이외에는 모두 다 지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계정을 관리하실 일이 있을 때 이 AWS 누크가 필요하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주의해서 사용하시라는 점 꼭 리마인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AWS 계정을 하드 리셋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강의 자료는 일단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 PDF와 소스코드를 같이 드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제가 소스코드 혹은 오늘 사용된 자료를 드립니다.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는 밑에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